신혼 때부터 투자하는 방법, 마인드, 뭐 이런 부분. 예전에 이제 그 우리 후배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거지만, 자, 신혼집 구하는 거 다들 보면 새 집 들어가서 번듯하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또 집들이 하려고 집들이 하는데 집이 좀 그럴듯해야 되니까 그 새 집을 가려고 그래요.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이빨 받아서, 이런 말 쓰면 안 되나?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 새 집을 찾아요. 그것도 빌라도 새 집, 아파트 새 집, 낡은 집을 가려고 하는 게 새 집을 가려고 그래. 또 빌라를 가려고 하지 않고 아파트를 가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? 뭐 대부분 빌릴 수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죠. 뭐 대출 받고 전세금 대출, 뭐 청년 대출, 뭐 이런 거 다 받아, 신혼집 부부 대출까지 싹 받아가지고 보면 한 2억 정도, 3억 정도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갑니다. 전셋집을 가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. 자, 살고 싶은 데가 살아라. 살아야지. 어떻게 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경기도로 나갑니다. 예를 들면 경기도가 싸니까. 그 또 더 싼 데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집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한 데를 가요. 의외로. 그래서 집만 보고 갑니다, 사람들이. 왜? 집은 그래도 요즘에 차들이 다 있으니까 집은 번듯한 데 살고 싶다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신혼 초기에 비용을 집에다 다 투자합니다. 예를 들면 내 그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뭐 2억 3억 대출까지 다 받은 돈,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쪽 경기도 외곽이나 교통 조금 떨어진 데로 가서 신혼집을 구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신혼생활 한 5년, 그러니까 신혼생활하고 결혼해서 한 5년 동안 대출 이자 같고요, 교통비도 다 씁니다. 생활비도 다 쓴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교통도 대중교통을 쓸 수가 없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. 또 요즘은 또 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를 이용하게 되면 차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. 보험료, 기름값, 뭐 유지비, 뭐 수리비도 들어가니까, 또 감가상각도 들어갔죠.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하면 대리비 들어가죠.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대부분 30대 초반에 요즘 결혼을 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연봉을 감안했을 때 수입의 한 30% 이상은 대출이자로 나가고요. 그 다음에 한 20% 정도는 교통비로 나갑니다. 교통비나 이런 그 기본적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, 그 비용이 50%가 나가게 되면 나머지 50%가 생활하면서 허덕허덕 사는 거예요. 저축은 못하죠. 빚값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대출도 생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.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가급적이면 몸테크를 하라고 얘기해요.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신혼초에 젊었을 때 고생 좀 해라. 고생 좀 해서 그 서울에 반지하 빌라 살면 어때요? 그거 살기 싫다 라고 하면 전세를 살지 말고 월세를 사라고 그래요. 월세를 살고 나머지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다른 데 집을 사놔라. 그러면 너 이 돈 가지고 월세 나가는 비용은 저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, 이 집을 사놨기 때문에 여기가 집 사놓은 비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 오른 거 가지고 내 재테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통상 결혼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대부분 이렇게 실수하고 계시는,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면 전혀 돈은 안 됩니다, 사실.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투자도 안 되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,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예를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, 자, 살고 싶은 데가 살아라. 서울에 들어올 전세비는 안 돼서 경기도, 예를 들면 뭐 수원, 용인, 동탄 뭐 이런 데 있죠. 그런데도 뭐 한 3, 4억 정도면 뭐 이렇게 그 전세 조그만 거 구하실 수 있어요. 아파트도. 그럼 아파트 3억짜리, 4억짜리 전세를 가지 말고 5천에 그 150짜리 월세를 가라고 말씀드려요. 그리고 나머지 자금 있죠. 나머지 2억, 3억은 집을 사시는 거예요. 2억, 3억 갖고 뭐 어디를 사요? 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예를 들면 왜 못 삽니까? 사죠. 살 수 있어요.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. 안 살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. 그렇잖아. 전세로 여러분들 그 2억, 3억 구하면 그 돈은 잠자는 돈이잖아요. 말 그대로 까먹고 있는 돈인 거예요. 왜냐면 어차피 현금이
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는 야가야 된다 그러죠.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돈의 가치도 좀 고민해서 사실 부분도 있어서 이제 후배들이나 지인들한테는 몸테크하라고 그러는데 몸테크 잘 하기 싫어하세요.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내 미래 10년 뒤에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.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다. 왜? 자녀가 생기면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지출할 건 계속 늘어나는데 뭐 물론 임금도 오르겠죠. 임금도 오르겠지만 지출하는 비용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. 임금 상승 속도보다. 시작하는 시점부터 재테크를 고민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